안녕하세요. UMD의 인생 창업 라디오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잘 지내고 계시나요? 새벽에 남양주는 비가 오고, 비가 온 다음에 아주 맑게 개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은 흐립니다.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좀 비가 왔고, 그리고 이제 조금은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없이 좀 깨끗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제는 뭐 다양한 일이 있었고 되게 바빴는데, 오랫동안 뭐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어느 40대의 사업가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재들을 아침에 나오면서 찾아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해봅니다. 저는 한 50년 정도 옷가게를 하시는 어머님의 아들인데요. 그래서 오랫동안 장사라는 그런 장사 사업이라는 그 의미가 참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고, 그리고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희열을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강원도에서 옷가게를 하고 계신데, 그때 참 물건을 엄청나게 판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편에는 또 저 뒤에 남아있는 그런 재고들이 있었거든요. 그때 그냥 왜 우리 엄마는 저걸 다 못 팔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, 그게 또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게 참 엄청나게 좀 불안하고,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걸 못 팔아서 창고에 그런 것들을 재워놨을 때 우리 집이 망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약간 참 왜 엄마가 그 다른 것들은 다 잘 파는데 저걸 못 팔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저도 배드민턴 제품,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면서 제일 팔기 싫은 게 옷이었습니다.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안 팔리고 꼭 없는 사이즈, 주문해야 되는 사이즈만 찾고, 마진은 별로 없고, 또 신상품과 구상품의 그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게 금액적인 차이라서 조금 있으면 또 할인해서 팔아야 되고, 그래서 지금 그 40년이 지난 지금 시기에 지금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생각한 게, 아, 나도 그랬구나. 나도 그렇구나. 저희 사무실에도 재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. 그 재고 하나하나를 쌓아두려고 쌓아둔 게 아니라 팔릴 것 같은 거를 준비했어야 되고, 그리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의 생각은 가게 안에 제품이, 판매할 제품들이 많아야지만 마음이 편하고, 그걸 통해서 그걸 회전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우리 사업가들이 깍쟁이가 된 것 같아요. 제품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든 남이 갖고 있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찾아야 되거든요. 저 또한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뭐 물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창고가 뭐 이렇게 넉넉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, 아, 그때 우리 엄마가 못 팔고 있었을 때 우리 엄마도 그게 숙제였지만, 중요한 건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엄마가 잘못해서 그 재고가 남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. 뭐 일례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갖고 계신가요? 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 업무를 계속 보고 계신데, 아버지께서도 뭐 이렇게 투자할 때나 아니면 뭐 돈을 빌려주거나 뭐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러고서 못 받고 그러면 되게 안타깝잖아요. 그냥 우리 집에 재산이 줄어드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, 그 어릴 때는 그게 너무, 참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한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. 아,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잘 믿지도 못하고 돈을 빌려줄까? 그리고 왜 또 못 받을까?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 아버지의 그 연령대, 그 40대가 되고서 다시 생각해 보면 또 우리도
하루하루 그런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고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더라고요.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런 삶은 없었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안타까워했고 나는 안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그리고 아주 풍부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진짜 재고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. 그냥 모두 다 팔아 제끼고 싶습니다.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저희 어머님께서 생각하실 때 참 지금도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 엄마가 모든 걸 많이 판매하고 많이 파셨으면 좋겠거든요. 근데 어떨 때는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은 왜 저렇게 물건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?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지만 제가 엄마를 좀 따라하고 싶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언젠가는 팔리겠지? 그리고 있어야지 사람들은 사가지고 가고 그걸 순환함으로써 돈을 벌리고 또 다음 물건을 또 쟁여놓고 또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정선에서 서울로 계속 꾸준하게 밤, 밤 시장을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계속 오시려고 하고 아버지 차를 타고라도 어떻게든 와서 그 제품을 이 가게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정말로 존경스럽고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때로는 우리 엄마도 돈이 없을 때가 있겠죠. 그 제품을 그냥 안 갖다 놓고 싶고 그냥 한 주 정도는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. 저는 뭐 한 주, 한 달, 몇 개월 동안 그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와 봤거든요. 근데 꼭 없는 것만 찾습니다. 그리고 없다고 사업자들은 저한테 되게 서운함을 표시할 수도 있고 서운함을 느낄 수 있겠죠. 전 그게 최선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후회하게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주위에 있는 사람들, 또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, 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.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? 전 진짜로 단 한 개도 갖고 싶지 않았어요. 그냥 다 판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 판매가 안 되거나 아니면 또 조금 딜레이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냥 그 창고에 그게 남아 있었던 거죠. 여러분들 그 창고에 남아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면 절대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도요. 그 안 팔리는 재고에 대한 것들은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에요. 근데 자꾸 꺼내놔야지 팔립니다. 자꾸 하나하나라도 사람들한테 보이고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니까 그 쇼핑몰 안에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객들이 제 전방에 와서 그 제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저울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그 제품이 판매가 됩니다. 지난주 지지난주도 건강식품을 많이 가져다 놨는데요. 그 건강식품에 대한 처리 방법을 되게 고민했습니다. 그 건강식품을 다 판매하고 싶었습니다. 근데 또 안 팔리게 되죠. 또 어떤 거는 또 판매가 됩니다. 그 판매가 잘 되는 걸 찾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 재고는 분명히 앉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매출을 또 일으키고 우리 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안 팔리면 저게 팔리고 저게 팔리면 또 다른 것들이 판매되는 그 신조를 이어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쌓아둔 재고 또 안 팔리는 메뉴 그 메뉴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 보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든 적은 없으신가요?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시면 어떻게든 내보이고요. 어떻게든 고객들에게 그 고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 해보십시오.
어제 라디오에서 처절하고 지독할 만큼 도전하고 또 남들에게 너무 착하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돈만 아는 사람,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노력을 아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정말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되지만 중요한 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분들과 함께 잘 진행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. 그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의 달이 왔는데, 가정의 달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올림사랑 내림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됐어요. 저는 제가 무언가 잘 되고 또 풍부하면 제 위에 저희 부모님, 저희 할머니, 뭐 고모, 삼촌, 뭐 다 모든 분들께 잘 하면서 살고자 했거든요. 근데 아이를 낳고요. 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9살이랑 7살입니다. 9살 딸아이와 7살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. 저희 와이프랑 같이요. 근데 우리 아이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되게 빨리 노력을 하는데, 뭐 부모님이나 그거에 비해서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충성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엊그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제품에 대한 거 자체를 저한테 이제 많이 이제 뭐 많이도 아닌데 구매하셨는데,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. 정훈아, 내가 지금 너한테 뭐 돈을 좀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,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우리 엄마한테 안 드리고 못 드리고 이랬던 돈이 훨씬 더 많은데요. 그런데도 저는 그냥 미안함은 갖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든 더 잘 돼서 우리 엄마한테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그냥 또 아들한테 그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. 뭐 하다못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 또한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내 아이 뭐 사줘야 되고 내가 뭘 사야 되는 거에 대한 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. 근데 우리 어머님이나 뭐 장모님이나 장인어른, 뭐 부모님, 할머니 뭐 이런 분들께 어떤 비용을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요.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주시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도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언젠가 그 사법시험을 합격한 그 형님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 제가 그랬어요. 형님은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이러니까 뭐 고민할 것도 전혀 없겠네요.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야, 합격을 하면 뭐하냐. 내가 정말로 잘 모시고 싶었던 부모님은 또 그만큼 늙으셔서 어디 여행을 가실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다 부질없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진짜 우리 세상에 그 내림사랑만큼 올림사랑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이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감하고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제 유독 또 엄마랑 통화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. 참 40대의 사업가,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말씀드릴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
하루하루 진짜 변화무쌍하고요.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역사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지 못하는 재고나 아니면 내리사랑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, 저도 아직은 많이 못했지만 올림사랑과 또 그 재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분이 들으시든 또 나중에 언젠가 1000명, 2000명으로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든,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업가들,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식들, 가장들이 더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